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1940, 50년대부터 쭉 재즈계에 계시면서 이름은 좀 낯선 이름인데 데이빗 스톤 마틴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재즈 앨범의 그림, 일러스트를 그리고 디자인을 했던 아티스트죠. 정말 아티스트죠. 작년에 왜 제가 한번 그 블루노트의 앨범 커버 디자인 아트웍을 얘기하면서 그 리드 마일스와 블루노트가 함께 합작을 했던 여러 앨범들 자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하는 데이빗 스톤 마틴, 이분은 4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또 다른 재즈 앨범의 어떤 비주얼적인 아이덴티티를 작업했던 분이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즈 듣다 보면 앨범 자켓을 항상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일러스트가 메인 비주얼인 자켓을 보고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 그중 많은 작품이 특히 40, 50년, 60년대, 특히 70년대까지 많은 작품들이 이분의 그림, 일러스트였고 이분의 디자인이었다 하는 거를 알게 되고, 이분이 디자인한 앨범 자켓으로만 이렇게 모아서 한번 들어봐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400장이 넘는, 총 400장 이상의 앨범을 그리고 디자인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50년대에 그리신 작업한 앨범들을 얘기할 건데, 50년대에는 거의 모든 작품들이 프로듀서이자 음반 제작자인 노먼 그랜츠와 함께 작업을 많이 했어요. 둘이 친구라고 들었어요. 예. 네. 노먼 그랜츠를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이분이 1913년생이신데 시카고 출신이고 시카고의 미술대학에서 디자인 전공을 그림 전공을 하고 나서 처음에 젊은 시절에는 그 20대 때는 약간 정부 기관 같은 데 선전 포스터나 이런 작업을 하다가 1944년 한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상업적인 그런 디자인과 작업을 해왔다고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1944년에 뉴욕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재즈 클럽이었던 카페 소사이어티, 영화 제목으로도 있는데 우디 앨런이 했던 카페 소사이어티에서 메리루 윌리엄스라는 피아니스트, 여성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친구가 되면서 그녀의 앨범을 그리고 디자인하면서 이제 재즈계에 발을 들였고, 노먼 그랜츠와의 만남도 그 즈음인데, 노먼 그랜츠가 몸담았거나 만든 여러 재즈 레이블들이 있어요. 머큐리에 몸담았었고 자신이 만든 레이블로는 클래프, 노그랜, 그리고 그 유명한 버브, 그리고 나중에 70년대에는 파블로라는 레이블까지, 노먼 그랜츠가 제작한 수많은 앨범들 중에 그림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이분이 작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0년대 노먼 그랜츠와 함께 작업을 했던 앨범 5장과 그 중에서 5곡을 한번 들으면서 앨범 자켓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먼 그랜츠하고의 그 앨범들 외에 되게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는데, 트럼펫터 로고라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비주얼 어선가 본 거야 하실 텐데, 트럼펫터 로고라고, 그러니까 노먼 그랜츠가 그 했던 공연 투어 프로그램인 재즈 앳 더 필하모닉이나 노먼 그랜츠가 만들었던 클래프, 노그랜, 버브 이런 레이블들의 LP 중앙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트럼펫터 로고라고 해서 이 데이빗 스톤 마틴이 그린 그림을 노먼 그랜츠가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로고가 돼 있고, 이분의 작업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러니까 색을 많이 안 써요. 한 2-3가지 색에 선이죠, 선. 예, 선. 이분이 그리는 일러스트 몇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굉장히 세필로 해서 라인 드로잉으로 그리기도 하고 되게 과감한 터치의 어떤 일러스트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손 스케치를 이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데이빗 스톤 마틴 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DSM 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로 크로우퀼 펜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세필이 가능한 펜이 있다고 하는데 D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 펜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고 색을 많이 정제해서 한 2가지, 3가지 색깔로만 작업을 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그분의 50년대 앨범에서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앨범은 레스터 영 트리오. 레스터 영 트리오 1946년에 녹음됐고 51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그 중에 Somebody Loves Me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 노먼 그랜츠의 프로듀싱으로 머큐리 레이블에서 나온 앨범이고요. 데이비 스톤 마틴의 스타일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컬러를 아주 심플하게 사용하면서 그 스케치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스터 영이 1946년도에 3월과 4월에 녹음해 놓고 51년에 발매를 한 앨범인데 레스터 영 트리오라고 돼 있는데 그 유명한 드러머 버디 리치 피아니스트 넷 킹콜과 함께 트리오로 작업한 연주들인데 이게 뭐랄까요? 되게 담백하고 서정적인 그런 음악에 이 앨범 이 연주에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아직 보컬로 나서기 이전에 피아니스트로서의 넷 킹콜의 연주가 긴 솔로와 함께 담겨 있어서 곡들이 길지는 않지만 그 중에 피아노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피아니스트로서의 넷 킹콜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앨범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고 데이비 스톤 마틴이 그린 것도 나 그 앨범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기억나요. 양복이 이 저기 세탁 줄에 이렇게 옷걸이 이렇게 걸려 있어. 그리고 레스터 형의 그 뒷모습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일러스트예요. 그 앨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51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52년도에 데이비 스톤 마틴이 또 노먼 그랜츠와 함께 그 레스터 형이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와 함께한 레스터 형 위드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앨범에 이렇게 되게 심플한 라인으로 레스터 형이 돼 있는데 이렇게 포크파이 햇을 딱 쓰고 있는 그 일러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앨범이고 그 당시 이제 노먼 그랜츠와 함께 하던 레스터 형 그리고 노먼 그랜츠와 함께한 데이비 스톤 마틴이 이렇게 그들이 함께한 그 비주얼들이 아마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아주 심플한 드로잉으로 일러스트가 아주 훌륭해서 눈길을 끄는 앨범들이죠. 두 번째 고른 앨범은 빌리 헐리데이죠. 빌리 헐리데이도 어느 시기를 노먼 그랜츠란 프로듀서와 함께 했었으니까 빌리 홀리데이가 56년도하고 7년도에 녹음해서 58년도에 발매한 앨범인데요. All or Nothing at All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그 중에 I Wished on the Moon이라는 곡을 링크에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데 빌리 홀리데이가 되게 스몰 캄보, 그러니까 소규모의 뮤지션들과 함께 해서 오케스트라 반주나 이런 거와는 달리 굉장히 더 재즈적인 느낌이 잘 살아있는데 이 앨범에 함께한 솔로이스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트럼펫의 해리 스위치 에디슨, 아주 그윽한 테너를 자랑하는 테너 색소폰의 벤 웹스터의 그들의 솔로와 빌리 헐리데이의 보컬. 빌리 헐리데이의 후반기 앨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즈적인 느낌이 잘 살아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인데 이 앨범 역시 그 데이비 스톤 마틴의 빌리 헐리데이를 그린 거겠죠. 그 크로스업으로 딱 일러스트가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붓펜으로 그린 듯한 그리고 옆에 이렇게 강렬한 컬러들이 있어서 아주 한번 딱 보면은 아 이거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비주얼이 딱 담겨 있어서 정말 멋있었어요. 예. 근데 그 빌리 헐리데이 앨범을 빌리 헐리데이 앨범도 여러 장 그리셨어요. 근데 예. 아우 이거 정말 예술이네 하고 했었던 앨범이 있었어요. 빌리 헐리데이 앳 더 필하모니. 앨범이 뭐냐면요. 침대가 있고 저 위쪽에 줄 달린 전화기에 수화기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여자가 나체로 침대에 이렇게 뒷모습으로 있고 얼핏 보면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자의 벗어난 검은 드레스고 그 옆에는 술병이 아니고 콜라병 새까만 콜라병 같은 게 있고 근데 그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살색 바탕에 그 비주얼이 있죠. 야, 근데 그 작품이 데이비 스톤
마틴 거라고. 이 앨범에서는 또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얼굴을 감싸진 크로스업으로 이렇게 강렬하게 어우, 세요, 일러스트가 보니까.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야, 대단했어. 세 번째로 고른 곡은 찰리 파커와 디지 길레스피가 함께했던 버드 앤 디즈라는 앨범인데 1950년에 주로 녹음이 됐고 52년에 발매된 앨범이고 그 중에 고른 곡은 My Melancholy Baby라는 곡인데요. 찰리 파커하고 디지 길레스피가 1940년대 초반부터 함께 해오다가 헤어져서 헤어졌지. 하다가 노먼 그랜츠의 프로듀싱으로 버드 앤 디즈라는 앨범을 1950년 6월에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My Melancholy Baby 첫 곡인데 이 트럼펫 그 비밥의 선두 주자들인 이 두 분의 디지 길레스피의 트럼펫과 찰리 파커의 알토 색소폰, 찰리 파커의 색소폰으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선명한 멜로디에 발라드 같지 않은 발라드.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이 앨범 역시 그분의 일러스트로 색소폰, 트럼펫이 있고 가운데 얼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디지 길레스피와 찰리 파커를 이렇게 나눠서 그린 듯한 그 아주 유명한 앨범 자켓이죠. 비밥의 대표 선구자격인 이 두 분이 함께하는 앨범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앨범의 비주얼도 데이비 스톤 마틴이 했다. 네 번째로 고른 앨범은 스탄 게츠 퀸텟의 Interpretations by the Stan Getz Quintet 넘버 3라는 앨범인데요. 53년에 녹음돼서 55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그 앨범에서 I'll Remember April이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벨브 트롬본 주자인 밥 브룩마이어와 스탄 게츠가 퀸텟을 함께 하던 50년대 초중반 시절의 음악인데 많은 평론가들이 스탄 게츠 초기 앨범 혹은 음악 생활 중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스탄 게츠의 테너 색소폰, 밥 브룩마이어의 벨브 트롬본이 굉장히 대입법적으로 아주 앙상블을 잘 이뤄낸 앨범이라고 하고 이 Interpretations by the Stan Getz Quintet은 앨범 3장이 연작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볼륨에 이 곡이 있는데 이 앨범 자켓을 고른 이유는 가장 시대를 타지 않는 여백이 많은 공간에 라인 드로잉으로만 앨범 자켓을 되게 심플하게 하고 거기에 작은 타이포로 이 앨범 명이 있는데 굉장히 세련된 앨범. 그러니까 요즘도 많이 쓰는 뭐 지명 광고든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1950년대 초에 그런 자신만의 감각을 이렇게 딱 보여줘 갖고 굉장히 레이아웃이 감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요 자켓을 한번 골라봤고요. 마지막으로 고른 앨범은 오스카 피터슨 플레이스 어빙 벌린이라는 앨범인데 1952년 녹음됐고 53년에 나온 앨범인데 이 중에 How Deep Is the Ocean이라는 곡을 골랐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고른 앨범 중에 가장 완성도 있는 그리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멋진 일러스트가 아닌가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 앨범의 이 비주얼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었던 오스카 피터슨을 소개할 때 공동으로 사용했던 오스카 피터슨 플레이스 땡땡땡 이란 앨범의 연작이 있어요. 노먼 그랜츠와 함께하던 그 50년대 초에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앨범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스카 피터슨 플레이스 듀크 웰링턴, 오스카 피터슨 플레이스 어빙 벌린 이 앨범이 이제 어빙 벌린의 작곡한 노래들을 오스카 피터슨이 해석한 앨범으로 나온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앨범에서 함께한 멤버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는 기타가 바니 캐슬이었고 베이스가 레이 브라운인데요. 되게 오스카 피터슨답지 않은 순하고 되게 미니멀하고 아주 담백한 연주가 담겨 있어서 이 연작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완성도 있는 그림이고 그 시대라고 믿기지 않는 되게 심플한 디자인의 앨범 자켓이어서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그런 자켓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5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에 블루노트 리드 마일스 얘기할 때는 블루노트라는 레이블이 리드 마일스라는 디자이너와 함께 만든 그 자켓들이 재즈 앨범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는데 그 바로 선배격인 데이비 스톤 마틴의 이 일러스트들 그 시기 40년대 50년대 요 시기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그 지금 생각하면 레트로한 감성의 그 비주얼들이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한번 보면은
아, 그 시절의 재즈는 이랬구나. 그 음악이 아닌 비주얼로서의 재즈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냈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그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지금 나와도 그러니까 그 세월의 때를 전혀 안 타는 그렇죠. 디자인이야 예.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옛날식인데 응.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도 지금도 그러한 응. 비주얼. 지금 나오면 오 심플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한데 해서 인기를 끌만한 그러한 비주얼들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한 5장 앨범을 데이비 스톤 마틴의 일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